네, 시장이 정말 불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호를 해도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해서 또 긴급 진단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 레모니서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뭐 상황실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1대1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을 다 모셔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처럼 될 수 있긴 하지만 두 분은 워낙 친하시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요? 아니, 이렇게 두 분이요. 아, 이렇게요? 네. 네.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약간의 너무- 위계질서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유, 뭐 물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잘 가는 카카오 그룹주. 목표가를 넘어선 카카오 그룹주들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인데 증권가 예상보다 선전을 하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건지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른 게 이상한 거란 얘기죠 지금. 아니죠. 네.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 그랬었나요? 네. 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만드는 예. 거죠, 네. 분위기는. 네,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신가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온다. 저는 좀 불편해요. 우리 이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내용들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그러니까 왜 시장이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하락할 때는 악재가 쏟아지고 네. 상승할 때는 호재가 쏟아지잖아요. 아, 예. 근데 떨어졌을 때 누군가 아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랑 카카오 그룹주 상승할 것이다라고 먼저 좀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서 손실을 줄인다던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목표가를 상향한 걸까? 저는 그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응. 네, 그럼 계속 불편은 하시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쪽은 특히 카카오페이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낙폭 컸죠.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어느 정도 뭐 피봇 아니면 뭐 골디락스 별 얘기 다 나오죠. 이런 거 다 모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중국에서 규제 완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실업률도 높고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좀 풀어놔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엔트그룹도 다시 또 잭 마 선생님이죠. 누구신지 아세요? 마윈 선생님. 네, 이번에 어떤 계열사들을 쭉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규제 완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눈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카카오 그룹 네이버는 또 오늘 또 포시마크 관련된 쪽에서 증권사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네. 또 왜 하필 이때? 네, 하여튼간 뭐 이런 때 변화가 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작게 끌어내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소외입니다. 설마 저런 게 올라가겠어? 에이, 내가 관심도 없어. 라고 했던 게 움직임에서 나오는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장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표로 삼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볼게요. 왜 좀 다소 실망스러웠느냐면 카카오페이가 목표 주가가 59,900원이었어요. 지금 저게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표가입니다. 근데 5일 종가가 62,400원이에요. 괴리율이 18%고요.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는 24,291원 선이었는데 5일 종가가 27,300원. 이미 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는 증권가의 목표가를 넘은 상태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민 이사님,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지 않을까요? 조정할 수 있겠죠? 뭐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11월부터 그런 상승 흐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알리페이와의 제휴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뭐 중국 본토나 일본에서의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고 좀 해외 쪽으로의 모멘텀도 좀 이제 열리는 그런 시기가 이제 11월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 2월 MSCI 또 편입 예상된다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뭐 오전 7시인가 뭐 이제 발표 예정인데 그런 이제 일정도 있는 것도 뭐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증권사 목표가 상향 가능성은 네, 저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니까 좀 두 분은 카카오 그룹주를 좀 강하게 매수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미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네. 저희 레몬 리서치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기적 관점으로는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가 전혀 관심이 없던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르는 변화, 특히 토픽을 미리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요. 네, 이쪽은 앞서 이상엽 이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하셨죠. 이제 리오프닝 주다. 지금도 카카오페이를 들고 가서 저기 마카오, 싱가폴 가면은 다 됩니다. 오, 모르셨죠? 몰랐어요. 갔다 와 보시고 얘기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럴게요. 네, 커피 쿠폰 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카카오페이랑 아무 상관 없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또 말씀하셨던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 시범 서비스지만 광저우 올림픽 2024년이죠. 거기서 확대되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저희 플랫폼 업체들의 현실적인 단점, 해외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 뭐 물론 실적 대비해서는 아유 저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장주의 조건이 성장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를 좀 더 줘도 되겠다. 밸류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더 높다라는 쪽으로 아마 이 카카오페이는 7만 원대 안착하면은 그 다음 날 증권사 서너 개에서 두루룩 목표가 상향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네. 지금은 박스권 아직 전 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살짝 또 눌림목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단기 눌림목권 쪽에서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수가 유효하다라면서 카카오그룹주 탑픽으로는 카카오페이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엽 이사님의 탑픽은 무엇인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경우에 조금 더 해외 시장에 진출 가능이 열려 있다. 카카오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페이는 뭐 싱가포르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저는 카카오. 네, 근데- 카카오페이를 말씀하셔서 카카오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카카오를 제가 조금 좋아하는 근데 카카오는 아직 그 카카오 엔터라던가 모빌리티 또 그 분할 이야기 나올까 봐 불안한데 괜찮아요? 카카오 엔터의 그 성장성에 좀 많이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의 수리남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성대모사 대표님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네. 그 뭐 수리남이나 또 이제 종이의 집, 또 영화 이제 뭐 헌트나 브로커 모두 그 카카오 엔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세대 걸그룹 중에 대표 걸그룹 중에 하나인 이제 아이브가 있는데 아이브 소속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인데 카카오 엔터가 약 한 60%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고 또 뭐 아이브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유도 있고 또 뭐 몬스타엑스도 있고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6시에 뭐 미니 앨범을 뭐 발매하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참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제 뭐 웹툰이나 웹소설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평가는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되는데 그 카카오 엔터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카카오도 좀 관심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의 탑픽은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그룹주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최악 지나간 화장품주의 강세입니다. 정말 진정한 리오프닝은 중국이라더니 중국 공세가 풀리자마자 화장품주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했어요. 이상엽 이사님도 보셨나요? 네, 뭐
지금 뭐 뉴스만 보면은 뭐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로 이제 몰려다니는 그런 네.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중국과 홍콩이 이제 3년 만에 격리 없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인적 왕래 재개된 거. 그리고 또 국내 또 신규 확진이 이제 2달 만에 이제 1만 명대로 굉장히 낮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뭐 4개 중에 2개가 충족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이르면은 구정 전에 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뭐 조정 여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뭐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이 또 똑같아요. 안 좋았을 때는 업황이 안 좋았을 땐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증권가에서 국내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때렸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LG생활건강에서 중국의 시장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전히 중국 시장은 놓을 수가 없습니까? 화장품 업계에서? 뭐 뭐란 얘기입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가. 그러니까요. 좀 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귀걸이 이쁘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근데 요즘 나온 또 동향 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뭘 사고 싶으냐? 1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치. 아,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아닙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샤인머스켓. 놀랍죠? 다 음식이네. 다 음식 관련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 봉쇄 동안에 비타민이 부족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또 그러면 샤인머스켓 관련주가 뭘까요?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근데 이 품목들 쭉 보다 보니까 화장품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을 갈 때 예전만큼 와 한국의 설화수 뭐 이런 것 그대로 그대 사갈 것이냐라는 기대감은 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먼저 앞선 거죠. 그리고 막상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확인할 때 먼저 반응하는 정도는 지금 지역별 다변화를 막 추구하면서 이제 중국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될 수 있어라고 하다가 중국 쪽이 열리다 보니까 그래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감들이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확인해 보자. 그리고 또 1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예요. 요즘 화장품 좀 사셨나요? 저는 안 샀어요. 조금 좀 힘드신. 네. 선물을 받으시는 거군요. 아. 네. 선물이 아니라 상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네. 네. 이런 게 네. 기다리고 화장품 상납이요? 네, 드려야죠. 예,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통적인 성수기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맞물렸지 않나 싶은데 따라가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따라가는 건 모르겠다. 네. 이상희 기자님, 그럼 지금 그 화장품에서 전통 강자였던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굳건한 회사가 매력적이에요? 아니면은 미국이라던가 그러니까 서양권, 유럽 혹은 뭐 동남아 쪽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가고 있는 회사가 더 매력적이세요? 중국도 잘하고 네. 이제 미국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쵸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될 수 네. 있는 그런 화장품에 좀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이제 중소형 관련된 이제 회사들은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좀 뭐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시나 이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수준이 어깨까지는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계속 관심을 갖대 어깨까지 올라왔어. 그래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가총액 큰 대형주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볼게. 이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일본의 그 항공 여객 중에 그 코로나19 이전까지 항공이 회복됐다고 해요. 네. 일본 여객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은 중국 쪽도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향후에 좀 큰 또 플러스 알파 모멘텀은 면세 쪽의 모멘텀일 수 있다는 거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뭐 향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면세 쪽에서의 모멘텀까지도 좀 향후에 좀 체크해 보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본다면 다 어깨까지 찼으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보자. 아예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화장품 이야기할 때 그 샤인머스켓 김치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예 화장품 말고 다른 리오프닝주를 노리실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음식료 쪽을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과 뭐 K 컨텐츠 쪽 이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컨텐츠 및 음식료주를 주목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볼게요.
실시간 특징주입니다. 롱타임 각형 배터리를 공개한 EN플러스예요. EN플러스가 소방차 제조업체 아니었나요? 이 회사 어떤 회사예요? 나노메딕스였나 그랬을 거 맞죠? 네, 이사님?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꾸면서 다른 거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CES 2023에서 네. 뭐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도전제, 뭐 전극 제품 이런 쪽부터 방열 소재 또 얘기를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롱타입 각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출품을 했는데 600ml 120, 600에서 120이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한 2배 용량이 크다라는 쪽에서 와 부각을 많이 받았다. 뭐 누구도 와서 보고 뭐 미국의 에너지 회사도 보고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 근데 배터리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용량은 높아지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네.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CB나 지금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인 만큼 이걸로 좀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성과를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간 수주를 받아야 그에 따라서 이제 설비 투자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전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살짝. 네. 포장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저 그런 얘기 안 드렸습니다. 예. 포장까지는 그런, 아니지만 네. 네. 네네. 뭐 기술력도 있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잘 가꾸기 위해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자, 돌려서. 그럼 이 EN플러스가 오늘장 상승하는 게 이 CES에서 발표한 롱타임 각형 배터리도 있지만 최근에 그 테슬라 화재가 쉽게 일반 물로는 잘 안 된다면서요. 화재를 잡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CS 2023에서도 이제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뭐 방열 뭐 개필러나 이제 뭐 방열 필링계들 또 이제 뭐 문의를 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뭐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2차 전지 쪽에 뭐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상엽 이사님은 이 EN플러스를 좀 주목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겠어요? 아, 삭제까지요? 아니 지금 왜냐면 저희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네. 이걸 다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술적인 흐름 차트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매매는 좀 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네. 지금 뭐 2017년부터만 보더라도 매년 적자고요. 작년 3분기까지 매분기 적자고요. 지금 80억 유중 납입 필요한데 한 번 연기됐는데 또 한 번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억 유중도 빨리 좀 납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최대 주주가 지금 한 5%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명 변경도 작고 최대 주주 변경도 작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기술적인 흐름을 떠나서 좀 펀더멘탈 개선이 필요한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도 같이 동의하시는 건가요? 냄새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EN플러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두 분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봤고요. 여기서 두 레모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